일단 시간이 좀 더 있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이쁜 영상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같이 연구하셨던 분들 우리가 했던 내용 잘 담긴 것 같나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사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유망 기술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한 때부터 당연히 코로나가 뭐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할 때그 영상 회의가 잘 안 돼서 뭐 핸드폰으로도 하고 음성으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모셔서 IC 공간별로 있는 현장 전문가 분들과 ICT 하는 분들과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하는 연구가 굉장히 이질적인 연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지구 ICT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사실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 ICT. 그러나 이게 근데 막상 보니 뭐 그런 기술이네라는 그런 그럴 수 있어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ICT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방통위에서 왜 기금을 가지고 ICT R&D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때부터 사실 가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지구 ICT가 되고 왜 ICT여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기계화, 대량 생산, 그리고 지식화, 지능화의 어떠한 패러다임이었죠. 여기에 따라서 ICT의 기능은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자율화 이런 식의 도구적인 역할에 좀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ICT가 단순히 도구적인 기능을 넘어서 목적 그 자체로서의 한목적적인 ICT를 찾아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자율화, 그 다음에 나올 게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도 한 달, 2달 정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떠한가? 뭐 탄소 중립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제이기도 하고, 또한 뭐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는 당연히 이제 도래했고요. 이와 같이 지구 내 외부를 둘러싼 어떠한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 사회적인 거,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탈탄소화, 그리고 디지털의 경제의 가속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다변화, 그리고 또 뭐 디지털 신세계 이름 붙여봤습니다만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구와 인류와 ICT라는 세 가지 꼭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구의 방향을 잡아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ICT여야 하느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뭐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목적지향적인 어떤 ICT의 방향 역할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지구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미래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이것을 위해서 ICT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미래를 내일을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미래 잠재 이슈를 찾았고요. 거기에서 두 번째로 미래의 인류의 삶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미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을 도출했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적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을 넘어서서 고도화했을 때 어떤 기술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일까? 왜 지구 ICT일까? 여기 뭐 권단님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작년 초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논의를 할 때 앞으로 뭘 할까라는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ICT인데 뭐 환경과 관련된 거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환경은 너무 식상하니까 차라리 지구 ICT로 가보자라는 말을 해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ICT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뭐 지구 관련된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술의 일상화가 우리 생활 저변에 모두 깔려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이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꼭지에서 우리는 지구 ICT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글로브 ICT라고 영어로 내봤고, 구글에 쳐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단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구 ICT의 개념은 뭐 공간에서 인간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뭐 향유하다가 하는 그 욕구에 대한 충족과 이것을 위해서 환경이 필요하겠죠. 생존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ICT의 적정 그리고 첨단 기술을 지구 ICT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기존에 미래 예측하는 것들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이런 것들과 달리 이번에는 좀 세 가지의 차별점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의 좀 새로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그냥 미래는 막연하게 어떠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선형적인 발전 방향만 우리는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뭐 공간과 인류의 생존이라는 좀 컨셉을 잡고 미래 유망 기술을 찾아봤고, 그다음으로는 그냥 단순히 ICT 하시는 분들로부터만 우리가 니즈를 받고 수요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간이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우주부터 지하까지 많은 곳에서 연구하시는 현장 연구자분들로 모여서 그분들로부터 니즈를 듣고 거기서부터 ICT 기술을 찾아가는 방법론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가셨지만 원장님께서 미래 유망 기술이 단순히 그냥 담론처럼 뭐 어떤 것을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술 로드맵처럼 연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중간 산출물을 보고 그것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좀 어려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저 뒤에 앉아 계시지 않지만 지금 유튜브를 함께 보실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로드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상세 기술 로드맵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정책 수립이라든지 신규 과제에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공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ICT 그룹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인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여기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부원장님과 실장님이신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가 의견을 듣고 하면서 기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과는 뭐 사실 이거는 1월부터 작년 내내 이것만 했다라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래 잠재 이슈를 찾기 위해서 5대 공간의 분과위원회, 두 번째로는 ICT 뭐 3대 기술 굽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휴먼, 글로브, 캐퍼시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 기술 에어리얼의 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연구를 했고요. 뒤에 가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뭐 중복됩니다. 지구 ICT 미래 유망 기술 찾기 위해서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니즈를 들었다, 거기에 대해 동향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사의 대상 및 범위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고,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 그리고 그 욕구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피에르 보우디에라고 부르는 우리 프랑스 사회학자,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회학적 개념 장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장이론에서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장이라는 공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원칙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고, 관습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 관습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떠한 그 습관, 관습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거기 살아가기 위해서 캐피탈, 어떤 자본을 활용해서 역량을 가지고 나의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이러한 기본 구조에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은 5대 공간, 관습은 인간 욕구. 특히 또 인간 욕구는 우리가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우측, 즉 지구 ICT에 적용을 했을 때
배우고 뭐 교류하고 뭐 사랑하고 하는 것까지의 인간 생존을 지속하는 데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좀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은 우리가 기술로 좀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ICT 미래 유망 기술의 개념도는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해서 밸류 트렌드를 찾은 다음에 디지털 플래닛 프로젝트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그런 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슈들이 이제 R&D 공백 갭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갭은 어떻게 봤냐면 언론 미디어와 분석 그리고 ICT 전문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가 많은 이슈들을 뒤져봤습니다. 그것과 학술적인 연구, R&D 지원, 그리고 뭐 이러한 연구 개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고, 또 저기 앉아 계신 한 50분, 60분 되는 분과위원회 계신 분들이 정성적으로 어떤 적절한가, 이 이슈가 미래에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그룹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ICT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의 목표는 또한 인간, 지구에 대한 개선이겠죠. 그것을 지나서 뭐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냥 유엔 걸 차용했습니다만, 환류가 되어서 다시 문제가 야기됐던 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방법을 갖고 있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해봤을 때 뭐 항상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패스트 문헌 분석을 해서 지구, 인간, ICT로 좀 재조정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가 찾은 것은 9대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지구 생활 공간 영역 확장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뭐 ICT 디지털 신세계라는 9대 메가 트렌드가 나왔고, 얘들을 쭉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 요인, 기회, 위협으로 또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핵심 키워드로 지구에서는 보존과 탈화, 그리고 인간에서는 균형과 공존, 그리고 ICT에서는 가상과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을 저희는 다시 ICT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생산과 생존과 생성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에 다룰 수 있었고, 이러한 그 큰 프레임에서 생산과 생존과 생성에서 많은 자료들을 좀 저희가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166건 정도의 이슈 풀을 찾았습니다. 이슈 풀은 생산에서는 인간의 미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생존, 삶의 지속 가능성에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지구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마지막으로 생성, 사회적 수용성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회 정치적 참여와 정신건강 향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166건의 후보군을 찾았고, 이와 같습니다. 뭐 우주부터 지하까지 쭉 많은 것들을 찾았고,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언론 미디어를 좀 찾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술이라는 게 적정 기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을 찾았고, 이 중에서 핵심 미래 잠재 이슈를 좀 저희가 발굴을 했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5대 공간이라고 그냥 뜬구름 잡듯 얘기하는 게 좀 논리로 맞을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5대 공간에는 우주는 지구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ICT의 디지털 플래닛, 이름이 같습니다만, 대기에서는 지구 필수 생존 조건을 복원하고 예방하는 어떤 디지털 에어 ICT, 지상에서는 ICT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해양에서는 블루 ICT 뭐 의식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고, 지하에서는 ICT 순환 소통 혁신, 지하 굉장히 갇혀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5대 공간의 컨셉을 잡고, 이에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이슈가 무엇이고 이해관계자의 수요, 현장 연구자 분들이죠.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무엇이고 ICT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적합성 검증과 사회적 수용성 검증을 하면서 47개의 미래 잠재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금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다소 허무맹랑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주에서는
뭐 우주 태양 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모빌리티, 그리고 차세대 우주 여행 레저, 이런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고, 대기에서는 뭐 스마트팜을 좀 더 올려서 이제 뭐 도시에서 공중에서 하는 그 에너지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사회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법의 재생산에 대해 대응하는 것, 그리고 뭐 공공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뽑아낼 수 있었고, 지상 토양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 생태계에 대해서 원헬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개인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뭐 우리가 디지털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위에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양에서는 미래 에너지, 그리고 미래 수중 통신이겠죠. 통신, 그리고 뭐 테라피,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뽑아낼 수 있었고, 지하에서는 소통하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도시, 그리고 지구의 어떠한 과거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 뽑아냈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실 더 많습니다. 한 6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대 공간에 계신 분과위원분들께서 5대 공간의 분과위원분들이 이런 이슈 내역서를 많이 분석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뽑은 것이 미래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메가 트렌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들,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13대 미래 챌린지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오겠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일단 그 두 가지의 큰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지구 공간의 항상성 유지,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중에 말씀드리면 뭐 지구 환경 개선에 활용되는 기술일까, 생태계 유지에 활용될까, 피해 복원에 활용되는 기술일까라는 부분을 좀 먼저 보았고요. 두 번째 꼭지에서는 저희가 인간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대응하는 기술일지, 그리고 또 인간의 역량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지속가능 생존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구 사항 분석을 했습니다. 리ኳ이어먼트 어나리시스를 거쳐서 아까 발굴되었던 이슈들에서 어떤 게 ICT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13개의 그 지구 ICT 미래 요한 기술을 도출했습니다. 하이퍼 AI 에너지 플랫폼, 그리고 휴먼 바이오 하이퍼 트윈,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운영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생물 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디지털 주 생산 데이터 파이오니어, 그리고 애니팜 플랫폼, 유니버스 통신, 자연모사 시공간 컴퓨팅, 지구 메타버스 자율트윈, 지구 복지 스마트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비욘드 지구자원 파워그리드, 그린텍, 그리고 뭐 플래닛 가디언스라는 13개의 기술을 다소 좀 미사오가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뽑아내려고 노력을 뽑아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일단 기술 분류 체계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을 거쳐서 어떤 것이 ICT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소분류로 다 정리를 하면서 귀납적으로 대분류를 도출하게 된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하면서 기술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 각 그룹별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어쨌든 미래 이데아도 제시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그 사실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컨셉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기술 개발이 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공간에 있었던 법 제도적인 인프라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뭐 운영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행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상호 작용한다. 이것이 그 기술 개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체가 서로 상호 작용한다라는 상호작용 기술 발전 전략,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글로벌
아래 그 각 기술별로 저희가 그래서 각 기술별로 어떠한 그 동향이 어떠한지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술 경제성 분석도 함으로써 이 유망 기술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글로벌 투자 동향도 좀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 동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 동향도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저희가 발굴한 기술이 앞으로 유망한 것을 분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환경과 주체가 함께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13개에 대해서도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 내역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고, 미래 이데아의 그림과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쭉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드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키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개의 어떤 미래 챌린지가 되겠죠. 그 챌린지는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46개 혹은 166개의 미래 니즈로부터 도출하였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13대 지구 ICT 기술로 저희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것들은 단순히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 AI가 하이퍼 AIoT가 돼야 하고 디지털 트윈이 휴먼 트윈이 돼야 하고 하는 이런 지금의 기술이 어떤 기술의 방향성을 갖고 나갈 것이다 라는 연구도 함께 하면서 13대 기술을 찾아내서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유망 기술이다, 지구 ICT 미래유망 기술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에서 시작했으니까, 또한 사람의 니즈에서 시작했으니까 공간별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을 기술로 해결해서 앞으로의 기술 로드맵으로 발전 방향을 잡아가는 기술 전략을 세워왔습니다.